공시자료를 활용하면은 기업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을 분석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재용입니다. 저는 삼성회계법인 소비재 부문 감사본부에서 약 10년 정도 기업 감사를 주로 해왔던 한국공인회계사고요. 지금은 파인더스라는 기업에 소속되어서 스타트업을 위한 재무 강의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이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는 의미가 공시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시자료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아니면 뉴스,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까지를 공시자료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시자료를 활용하면은 기업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을 분석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을 볼 때 일반적인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의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더 나라나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걸 하고 이제 우리가 되새기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과거 정보를 분석을 하다 보면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업의 거래처라서 어떤 거래처와 어떤 거래를 할지 결정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기업의 재직자거나 구직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기업에 오래 다닐지 아니면 내가 이 기업에 취업을 신청할지 여부까지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을 분석한다고 해서 대단한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최저점이 어디일지를 좀 예측을 하거든요. 우량주의 PBR이 얼마더라, 우량주의 PER이 지금 10배 미만인데 지금 여기서 떨어져 봐야 더 떨어질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PER이 10배, 5배 이 이하로 내려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투자는 조금 할 수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그 안에 그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합하고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사실은 투자에 대한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았던 사례로는 오아시스 마켓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선식품을 주로 새벽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의 위험 때문에 이익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사다 놓고 팔지 못하면 좀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켓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을 버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팔고 남은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팔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익을 보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갔거든요. 이 회사는 굉장히 이제 기업 경영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신선식품 비즈니스를 많이 해본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탄탄한 어떤 재무주 구조를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원래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페이스북에서 패스트5의 재무제표를 누군가 분석한 글을 제가 좀 읽었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뭐가 엉망이냐면 왜냐면 되게 어려운 재무제표였거든요. 패스트5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리스 회계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뀐 시절이었기 때문에 패스트5의 2019년 재무제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재무제표였습니다.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해서 그 해 당시에 손실이 몇백억씩 잡히는 이제 이벤트가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9년에 그 RCPS, 그러니까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한 손실은 이제 회계상 손실이지 이제 금전적인 손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돈이 현금이 나간 손실이 아니라서 그거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찝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리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존에 임차료로 이제 있었던 부분도 이제 19년은 굉장히 작게 잡혔는데 그런 부분이 임차료가 줄어든 게 아니라 뭐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으로 다른 부분으로 대체된 것이다라고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다 좋다, 막 잘한다라고만 했는데 재무대표를 가지고 이제 반박할 수 없게 좀 비판을 하는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와 뭐 공유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일부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사님 지금 글도 좋은데 강의 없으시냐, 온라인 강의 없으시냐, 내가 듣고 싶다,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미루고 있던 찰나에 좀 이렇게 패스트 캠퍼스에서 같이 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로써 강의로서 좀 여러분들께 좀 기업을 분석하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수업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론을 최대한 짧게 압축을 하고 이론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 분석 사례만 해도 26개 정도 되고요. 뭐 지금 한순간의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 뭐 분기마다 핫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기업 사례들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기업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해외 기업은 어떻게 분석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셔서 제가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보고 이렇게 분석하십시오 라는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년 동안 기업을 감사하면서 수백 개의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노하우를 압축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낸 그 10년의 세월들이 그냥 허송 세월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